안녕하세요. 쌤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주택 특례편 사례 3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의 경우에 A주택을 2004년 12월에 취득했는데요. 취득하고 2013년 4월에 B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전남 화성군 리에 소재하는 농어촌 지역이죠.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고요. 주택의 면적이 84제곱미터고 주택의 부수토지는 8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네, 이 주택의 부수토지는 타인 소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22년 7월에 C주택을 배우자 공동명으로 취득했다. 공동으로 취득하고 23년에 A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 질문이 갑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B주택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 질문이 이 B주택이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인지 여부를 물으셨죠.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B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B주택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이라면 C주택 처분 후 C주택 취득 후에 3년 내에 A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C 취득 후에 A를 3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특법상 조특법 99조의 4의 농어촌주택이죠.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려면 먼저 사례에서 지역기준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지역은 전남 하순군 리 지역으로 농어촌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 요건은 충족이 되죠. 그리고 증여로 취득했고 84제곱미터고 대지 면적은 8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농어촌주택에 해당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하순군 리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수도권 외지역에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죠.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 기간 있죠. 취득 기간은 2013년 4월에 취득했죠. 13년 4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농어촌주택의 취득 기간인 2003년 8월 1일부터 그리고 고양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 기간 안에 취득해야 되는데요. 이 기간도 지금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 가액기준이 있는데요. 취득 당시 가액기준이 있는데 사례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기준시가는 2억 이하여야 됩니다. 2억 이하여야 되고 지금 가액기준은 안 나와 있지만 면적기준에서 우리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 있죠. 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내여야 되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16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취득 당시가 13년도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면적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주택에 대한 면적 기준은 150제곱미터 이내고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16제곱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죠. 대지가 8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려면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되는데요. 타인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주택의 부수토지 대지 면적은 타인 소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타인 소유를 불문하고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례에서는 부로부터 취득한 전남 하순의 농어촌 주택이지만 대지 면적이 800제곱미터로서 대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록 타인이 소유하더라도 대지 면적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타인 소유 여부가 불문하게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즉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지에서
대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농어촌 주택이라면 C주택 취득 후 C주택 취득 후 A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은 지금 3년 이내에 팔았죠. 사례의 경우에는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우리가 이 B주택이 농어촌 주택이라면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에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A주택과 C의 관계는 일시적 이주택 관계가 돼야 되죠. 즉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이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신규주택 C를 취득했어야 된다. 경과한 후에 취득했죠. 취득하고 신규주택 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요. 23년도에 처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22년으로부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일시적 이주택 요건이 충족이 되고 이 조특부서 농어촌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증여 취득했다고 했죠? 증여를 취득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조특법상의 농어촌 주택인지 판단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죠.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으로 취급을 못 받았는데요. 이게 취득의 원인이 상속이다. 우리가 농어촌 주택 취득에서 우리가 취득이라는 개념에는 당연히 유상 취득도 있고요. 무상 취득도 있는 거죠. 무상 취득에는 증여나 상속이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는 지금 증여로 취득했는데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이다 이러면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 되죠.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 되고 이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므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특례 2항의 상속주택 특례에서도 상속 개시일 현재 A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상속 특례에서 A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에 해당되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하면 상속 개시일 현재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상속으로 원인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돼서 이 경우에 A주택을 양도시에 A와 C의 관계는 일시적 이주택이죠. 일시적 이주택이 되고 그리고 A와 B의 관계는 농어촌 주택 특례가 되죠. 따라서 두 개의 특례가 중첩이 되어서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이주택과 농어촌 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취득 원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특례로 보아 좀 더 우리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따라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부모님의 연로하신 경우에는 굳이 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죠. 증여를 받지 않고 상속을 통해서 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받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상속으로 가능하면 취득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주택 특례편 사례 3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